어찌하면 좋습니까? 택도 없는 거 들이밀고 막 이거 흰색이라고 해주세요, 흰색이라고 해주세요, 흰색이잖아요. 그럼 아니 이거 까만색인데 어떻게 흰색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회색이라고라도 합시다. 그럼 우리가 저 가가지고 이거 흰색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막 그러면 운다는 거야. 한동 이 새끼 말이야 이거 나한테 단두 데려가라고 그러지 않나. 디올백도 수사받으러 그러지 않나. 이 새끼 미쳤나봐 이거 진짜. 내가 그냥 그동 카톡 확 다 까버릴까 보다. 이놈 봐라. 한동훈 특검법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카드가 있으니까 너도 하나 쥐겠다 이거지 손에. 한동훈 특검과 함께 그 세계의 수법은 날카로운 그거예요. 분석이네. 그러면서 또 김건희 특검법을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네. 서열 1위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를 다 망가뜨릴 수 있죠? 저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만 또 못한 거죠.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한편 또 검찰의 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터지면서 언론마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도배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이 신영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참고로 지난 12일엔 검찰이 이미 신영대 의원의 전 지역 보좌관인 A씨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상우 국회의장실 제도혁신 비서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 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 사무처에도 임의 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행태를 아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거 못해가지고 정권 뺏긴 거잖아요. 결단을 못해서. 왜 홍남기 하나 해임을 못 시키냐고 내가 수차례 민정수석, 비서실장, 정무수석한테 사정했어요. 차기 기재부 장관 내가 지명까지 해가지고 한 두 사람 내가 이 두 사람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당대표에서 손 맞춰가지고 재난지원금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를 해임 못하고 홍남기를 오히려 조중동이 재정 준칙을 지키고 정치 권리의 논리에 맞서서 재정 건전을 지키고 있는 멋있는 부총리. 그래서 막 조중동이 축겨 세워주고 대통령은 그런 것을 의식해서 홍남기를 계속 감싸고 당대표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후보의 말은 존중하는 이재명 후보를 좀 돋보게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강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마지막에 관철해줘. 내가 오죽했으면 아니 이준석 야당 대표와까지 합의까지 해도 안 해준 거잖아요. 이런 홍남기 이런 사람이 그때 14조 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자마자 59조를 했어요. 총괄할 수 있다고 또 밝혔어요. 윤석열이 되자마자 그리고 그것도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이런 배신 행위가 이런 나쁜 사람들 있습니까? 기재부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임성건이 판사 우리가 탄핵 소추해서 역풍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걸 못해진 거지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냥터식으로 기소하고 그러는데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들을 돈 300만 원 그 돈 봉투 가지고 이렇게 기소하는데 룸사롱에서 술 대접 받고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을 그냥 놔둬요? 이거를 탄핵 소추한 게 역풍이 불어? 나는 그 말한 도대체 그 신문사 사설 논설위원들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어느 나라 국민이야 도대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를 탄핵 소추 안 한 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콕 집어 탈탈 털어대냐는 거죠. 랜드마크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개양대와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태극기 개양대를 포함한 국가 상징 공간 조성에 110억 원, 세종로 공원 재구성에 500억 원, 관리비 등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초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가 발표되자 시민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 공간 조성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이
바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2013년 건축 전문가 100명이 뽑은 한국 최악의 현대 건축물 1위 서울시청 신청사, 4위 세빛 둥둥섬, 5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뽑았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최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까? 당시 건축가들은 서울시청 신청사에 대해 주변과 조화되지 않고 외계의 건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복궁, 광화문 앞에 대형 태극기라니. 초대형 태극기 개양대의 미래도 이와 같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또 서울 시민의 자부심인 광화문 광장을 개조해 수백억 소요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오로지 시장의 결정만 있고 시민 소통, 시민 참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시장 개인의 욕심 때문에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시민 불통, 세금 낭비 불명의 사례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이 탄핵을 맞을 것 같으니 갑자기 MBC 장악을 위해 꼼수를 시전하기도 해 국민들의 분노에 또 기름을 확 끼얹어 버렸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한 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반격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거죠. 김홍일 위원장이 주말 중으로 사퇴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하는데 네. 사퇴하더라도 탄핵 중단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퇴하더라도 네, 무슨 얘기냐면 사퇴라면 탄핵을 저희가 해도 헌재 가서 각하되니까 의미 예.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김홍일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방통위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사 각하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법사위에 보낼 수 있거든요. 법사위에 네. 조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탄핵은. 아.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김홍일 탄핵안에 대한 국정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해서 관련 공무원들 다 부르고 예. 증인 다 불러서 이번 결정이 얼마나 위법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반드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김홍일 위원장이나 김홍일 위원장에게 부역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 사퇴하면 끝날 거라고 하는 착각하지 마시기를 네. 이번에 지금 좀 분명하게 경고를 좀 합니다. 예. 와,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21대 때 이동관 때는 왜 안 했냐 네.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21대 이동관 때는 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예. 법사위원장을 저희 민주당이 가져왔기 때문에 예. 얼마 전에 입법청문회도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눈치는 전혀 볼 생각도 안 하는 역대급 정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빨아주기만 하는 언론들, 정말이지 부끄러움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의힘 역시 정말 큰 문제라는 건데, 특히 당대표를 해보겠다고 출마하고 나선 당권 주자들을 보면 더 심각해 보인다는 거죠. 일단 용산이 내려꽂은 듯한 지난 총선에서 완패했던 원희룡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뭐라고 떠들었냐면, 나는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공동 창업자다. 대통령 인기가 중간에 떨어진다고 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부 분열로 힘도 못 써보고 정권을 헌납했던 2017년 그때처럼 탄핵 사태 재발만은 막아야 한다. 배신의 정치, 계산의 정치는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희룡의 이 말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심기 경호 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이 이제 저쪽 당 택해가지고 가서 정치 시작한다고 할 때만 해도 그 운동권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뭐 할 짓이 없어 거기 가가지고 정치를 하냐고 했을 때 원희룡이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 사회가 바뀌려면 한나라당 같은 집단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 지가 들어가서 그 미랄이 되겠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게 무슨 호랑이야. 고양이 똥 치우는 거 하러 다니는 사람 됐지. 한동훈 어깨 손 올리고 한참 후배가 이명박 때는 또 원희룡이 조용했었냐. 예. 그거 아니잖아요. 뭐 이상득이 양자라고 하면서 막 원희룡이가 후계자가 아버지. 된다는 이런 소리도 있었거든. 전두환한테 큰절하고 정말 원희룡이 했던 말, 자신은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공동 창업자라는 말은 국민들이 듣기에 공동 정범이라는 자백으로 들릴 만큼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이 나라의 현실. 인생이 나는 저렇게 더럽게 될 거라고는 일단 고시 붙자마자 무슨 뭐 노상방뇨 하면서 파출소 가서 핵해주는 것부터 이제 그때만 해도 큰 가르침을 준 거죠. 술 처먹고 객기 부렸구만 이 정도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본성이었어.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할 때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어요? 우상호 의원이었는데. 홍영표. 홍영? 홍영표 의원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나경원하고 너무 힘들었대. 원내대표 무슨 얘기하고 협상을 하면 네. 조금 저 수틀리면 운대. 택도 없는 거 들이밀고 막 이거 흰색이라고 해주세요. 흰색이라고 해주세요. 흰색이잖아요. 그럼 아니 까만색인데 어떻게 흰색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회색이라고라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 가가지고 이거 흰색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막 그러면 운다는 거야. 재밌어. 그러면 가만히 홍영표 전 의원은 네. 그때 받은 스트레스를 지지자한테 푼 겁니까? 한동훈 이 새끼 말이야 이거 나한테 단두대로 하라 그러지 않나. 디올백도 수사 받으러 그러지 않나. 이 새끼 미쳤나봐 이거 진짜. 내가 그냥 그동안 카톡 확 다 까버릴까 보다. 아 여보, 나 그거 참, 그래도 그 새끼는 나랑 그 검찰에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고발 사주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욕하면 되나? 나 이 새끼 묵살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거 더 이제 배신감 들어서 안 되겠어. 그 배신의 정치는 끝내는 게 맞다. 내가 원희룡이라 출마하라 할게 내가. 그치 거기 우리 양평고속도로 우리 또 아침에 쳤었잖아. 거기가 낫지. 이놈 봐라. 한동훈 특검법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카드가 있으니까 이게 최혜병 특검법으로 나를 너도 하나 쥐겠다 이거지 손에. 한동훈 특검과 함께 그 세 개의 수법은 날카로운 그거예요. 분석이네. 네. 그러면서 또 김건희 특검법은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네. 서열 1위기 때문에. 거기 건드리면 안 돼. 아니 그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 특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쥐고 김건희 있는 특검은 거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아예 입에도 못 올리고 최상병 특검 다시 말해 윤석열 특검에 대해서는 한번 입에 올리고 그렇죠. 한동훈 특검과 딜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보신다는 저쪽에서 거죠. 분명히 한동훈 특검을 손에 쥐었다고 지금 조국혁신당 때문에 생각을 하니까 나도 하나 쥐어야지 안 죽으려면. 그 세 개의 룰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대통령의 이 자아도취의 그 멘탈에 제동을 못 걸어. 못 가니까 대통령 밑에는 자존감 없는 참모들만 있게 돼 있고 눈치만 보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이제 불가능해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이 너무 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3년을 더 간다면 진짜 나라 망해요. 그런데 원희룡의 말 속에 희망이 보이는 건 윤석열 정권이 이제 자기 눈으로 봐도 최상병 외압 의혹 사건으로 탄핵이 다가온 것 같으니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런 말을 꺼내는 것 같은데 특히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 기사 아주 중요한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단독 윤석열 문고리 강의구 부속실장 VIP 경로 당일 임기훈 사단장과 집중 통화 즉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 기사를 보면 용산 대통령실 문고리라고 불리는 강의구 부속실장이 회의 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 강의구 부속실장은 뭐 뻔하디 뻔한 얘기지만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과 함께한 20년 인연이 있고 그리고 검찰에 있을 때도 집사 역할을 해 정치권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란 겁니다. 즉 집사 역할을 하는 실세 문고리라는 건데 그런데 측근 중에 측근인 이 강의구 부속실장이 아침 일찍 왜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전화를 했었을까? 이거 아주 이상한 냄새가 풀풀 나는 것 같은데 게다가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 언론들은 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쏙 빼놓고 보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영상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탄핵을 하면요. 네. 저희가 이제 검사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탄핵을 하면 탄핵 사건을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홍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동시에 뭐 한 5개의 국정조사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정의 난맥을 법사위에서 계속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되게 무기력해 보였을 거예요. 불러도 장관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 막 또 의원들이랑 싸우고 돌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국회가 법으로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 권위로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썼어요. 네. 꽁꽁 숨겨놨던 권한을 이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다 쓰자라는 전략을 좀 짰고 또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이런 전략들이 쭉 펼쳐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최상병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또 아주 중요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에게 완전 등을 돌렸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신범 철차관한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1시 30분에도 했고 그 뒤에 직후에 또 했고 2번 연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4시 넘어서 했는데 4시 넘어간 건 10초밖에 안 돼. 근데 1시 반부터 했다는 건 그때가 회수를 하기로 결정한대요. 그러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무언의 증언을 한 거는 대통령실이 다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겁니다. 이 얘기한 거지. 이종섭은 내 지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균열에서 이 진실이 왜 드러났느냐? 이종섭은 이건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 줬기 때문에 그 뒤에 유재훈 신범철이 따라서 무너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은 이종섭도 자기가 최후의 방어선이 될 마음이 없다. 자기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가 뭐예요? 용산은 이종섭 선에서 막아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데 현실은 어떠냐고. 이종섭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재훈 신범철이 따라서 같이 무너지고 거기서 드러나는 미세하지만 반딧불 같은 진실이 우리한테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용산이 믿고 있다는 거는 이런 스투피드가 없어. 자, 그 말씀은 이제 용산이 지금 상황 판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공수처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에 공수처가 경북경찰청 방문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다 잊은 것 같아. 그쪽에서 상당한 진술 받아놨어.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뭐 윤석열 김건희한텐 충격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실이 지금 그동안 해왔듯이 이상한 논리로 쉴드를 치며 반박하는 것과 달리 아주 조용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최혜병 외압 의혹 사건을 보면 이거 정말 이 나라를 발전시킨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를 다 망가뜨릴 수 있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 조국 일본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만 본다는 건, 이건 뭐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건 뻔해 보이는데, 그래서 무디스 같은 해외 신용평가 회사들이 코로나 이후 중국을 제외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예고했던 이 나라를 단 2년도 안 돼 북한보다도 못한 무역수지 200위 수준으로 말아먹은 게 다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살다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가 좀 처음 살아봐요. 이거 진짜. 정말 이런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도 꾸역꾸역 버텨내 3년을 더 이어가게 된다면 진짜 이재명 전 대표의 말처럼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까지 이를까? 그게 정말 걱정된다는 거죠.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유시민 작가의 중요한 발언 전해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운명은 그가 결정 못해. 그의 운명은 국민 여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뭐 자진 사임을 한다든가 야당하고 협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능력이 안 돼. 이거는 지적인 정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남는 건 대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당 초선 당선자들 불러다가 예산 편성권 있고 거부권 있으니까 마음껏 싸우라고 했죠. 예산 편성권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 지역구에 특별기 없애줄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 사람은 위험을 인지 못해요.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의 선택이 무엇이 될 거라는 건 명백하고 그건 대결이에요. 대결. 그냥 대결로 가는 거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당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가서 운명이 이제 절단난. 그리고 검찰의 속성은 어쩌냐? 처음 2년은 과거 정권을 잡으다가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합니다. 선물을 바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이제 2, 3년이 되면은
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대통령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권력 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근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 권력이 진짜 무섭네요. 무섭죠. 아니, 심지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도 그게 걱정이 돼서 갑작스럽게 법무부 장관을 내 사람으로 앉혀야 된다? 만약에 그 분석이 맞다면 야 이건 너무 무서운데.